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봅니다.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연준의 선호하는 물가 지표, 또 그 다음날 나오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오후 들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또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동력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4대 지수 모두 상승 중입니다. 다우지수 0.62% 상승 34,559, S&P 500 지수 0.63% 상승 4433입니다. 외우기 쉽네요. 4433. 기술주 나스닥 지수 0.84% 상승 13,705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21% 상승해서 3537입니다. 이렇게 주요 4대 지수가 지금 잭슨 홀 파월 의장의 연설 후에 이틀 연속 상승 중입니다. 빅테크주들을 보면 아마존만 0.09% 아주 조금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6종목은 모두 상승했어요. 그 중에 메타 1.67%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78%. 엔비디아 주가 현재 468달러입니다. 468. 테슬라는 0.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들 중에 중국 전기자동차 샤오펑 5.25%나 급등했어요. 샤오펑은 어제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에 이 스마트 전기차 부문을 인수를 하고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샤오펑은 어제 디디추싱의 자회사를 약 7억 4천만 달러, 1조에 가까운 9,800억 원에 인수하고 신규 차량 브랜드 모나를 출시하는데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샤오펑은 신규 차량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서 디디추싱과 브랜드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 전기차 사업을 넘기면서 디디추싱은 샤오펑 주식을 3.25% 정도를 또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과 판매 목표 달성 상황에 따라서 출자 비율을 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증시 지난주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소화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시장의 핵심 이벤트였던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안도를 하면서 주요 4대 지수 이틀 연속 현재 상승 진행 중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잭슨 홀에서 가진 연설에서 비록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이다 라며 우리는 만약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금리 결정은 지표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지표를 평가해 추가 긴축을 할지 혹은 동결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었지만 그동안 했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해서 시장은 그렇게 출렁이지 않았죠.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고용과 물가 지표를 주시하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오는 9월 1일 발표될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5천 명으로 지난달에 18만 7천 명보다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5%,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4.4%로 전달에 4.36%에서 조금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 앞서서 8월 31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자본 시장 분석가들은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달 4.1%보다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올라서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 오르며 전월의 4.1%보다 살짝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8월 들어서 부진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이 다음 달에는 반전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증시가
이번 8월에 조정을 겪은 만큼 잠깐의 쉬어가기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은 뉴욕 증시가 좋은 성적을 기록한다는 아니죠. 1년 중에 가장 성적이 저조한 달입니다. 또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아직 높은 점, 또 채권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점, 요즘 조금 떨어졌지만, 또 중국 경제 둔화 소식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는 점, 이렇게 여러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의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달 첫 거래일 날 46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던 엔비디아가 오늘 468달러 마감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3달러 올랐죠. 월간으로 상승폭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주가 변화를 보면 7월 31일부터 오늘 아침 현재까지 엔비디아가 0.23% 약간 올랐죠. 나머지 빅테크주들은 모두 하락했어요. 특히 테슬라 10% 이상 10.7%나 하락을 했고, 애플은 8.28%, 마이크로소프트는 3.64%, 메타는 8.9%로 단 한 달 동안에 7월 31일부터 지금 8월 29일 오늘 현재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빼고 4개 종목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8월 한 달 동안 6천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이달 시가총액이 6,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조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연초 이후 14% 이상 상승을 했는데 8월 한 달 동안은 5% 가까이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AI 열풍에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매체는 4대 주요 빅테크 기업 주가가 하락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 또 가장 크다고 또 진단을 또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30년간 8월은 1년 중에 9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식 수익률이 높지 않은 달입니다. 특히 대선 직전 해죠. 대선 직전 해의 8월에는 더욱 수익률이 낮았다는 게 분석입니다. 아울러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한 점 역시 주식시장에 그동안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8월에 핵심적인 이벤트였던 잭슨홀 심포지엄이 시장에 큰 출렁임 없이 지나간 점, 증시에 지지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CNBC가 진단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시장의 영향이 제한이 되면서 작년과 같은 9월 증시 급락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심했죠.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9%대, 8%대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내려왔죠? 3%대로. CNBC는 최소한 잭슨홀 심포지엄의 여파로 시장이 작년처럼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80%가량으로 보고 0.25% 인상할 가능성 20%가량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 동결 8, 0.25 인상 2, 8대2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3%, 0.25% 인상할 가능성은 48%로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특히 0.5% 인상할 가능성도 9%에 달합니다. 파월의 잭슨홀 회의 이후 연준이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60%에 육박한 셈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 3.83%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VIX 변동성 지수는 좀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3.83% 하락 15.8을 기록하고, 국제 유가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람 원유 가격 0.34% 오른 배럴당 $80가 넘어서요 8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